안녕하세요. 저는 새 출발 준비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아이들까지 남편에게 맡기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니 처음엔 아이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고 이혼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 삶은 제 삶이고 아이들의 삶은 아이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 정보 기회가 많은 사람이니 제 삶을 잘 살면서 아이들을 돌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저랑 약속을 했으니 일단은 믿고 맡겨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능력 없는 남편과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찢어져 살게 됐는지 화도 나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이기는 하지만 저희 가족을 이렇게 찢어놓은 시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래요. 제 남편은 친한 선배를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외모도 학벌도 능력도 눈에 띄게 뛰어난 구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성격이 너무나도 잘 맞았던 사람이라 누군가와 평생 살아야 한다면 이런 사람이랑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데 다른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의 재력이었습니다. 지희야, 너 일주일 동안 휴가 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우리 일주일 정도 스위스로 여행 다녀올까? 다음 달 중순에 일주일 뺄 수 있겠어? 갑자기 웬 스위스야? 자기 여행 가고 싶어서 그래? 여행 가는 건 나도 좋은데 스위스 물가가 많이 비싸지 않아나 지금 돈이 없어서 스위스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동남아로 가면 안 될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휴가 빼서 날짜만 알려줘.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 비용 같은 건 내가 다 부담할게. 가서 식비도 내가 낼 거니까 넌 스위스 갈 때 쇼핑할 돈만 챙겨와. 정말 자기가 돈 다 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안 갈 이유가 없지. 내일 바로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휴가 빼보도록 할게.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제가 돈을 쓴 횟수를 세워보라고 하면 10손가락으로 세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안 쓰려고 안 쓴 게 아니라 남편은 제가 돈을 쓰는 걸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땐 그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허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기 생일이니까 이건 내가 사는 걸로 할게. 그리고 오늘은 내가 자기 근사한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여기로 오자고 한 거니까 내가 사는 게 맞아 됐어. 여자는 함부로 남자 앞에서 지갑 여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내 생일 축하해주고 같이 있어줬으니까 계산은 당연히 내가 하는 게 맞아. 나는지 내 마음만 받을게. 백수일 때도 돈을 어찌나 잘 쓰는지 저는 남편이 요즘 말로 금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다니는 행색만 봐도 값비싼 것들로만 치장해서 다녔기 때문에 금수저가 아닐 거라고 의심조차 할 수 없었죠. 지야,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 가서 아버지랑 엄마 만날래?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말씀드리니까 당장 인사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이왕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시간 끌지 말고 부모님한테 얼른 인사드리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인사하러 오라고 하시면 바로 가야지. 그럼 자기 집 먼저 인사드리고 허락받으면 우리 집에 인사하는 걸로 해야겠다.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들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댁의 재정 상태의 실태를 바로 눈치채게 됐습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 반대할 생각 없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부른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따가 갔으면 하는구나. 그래, 아버지 말대로 우리는 며느리 되고 따질 생각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친정 부모님들에게도 인사드리고 날짜 잡아오도록 하디엄. 그리고 약속대로 너희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는 걸로 하마. 제 예상과 다르게 시댁이 너무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놀라기는 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집을 해주신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검소하신 분들이셔서
이런 오래된 집에 사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엄마, 우리 신혼집 아파트로 구해주는 거지? 나 절대 빌라 같은 데서 신혼생활하기 싫으니까 해줄 거면 제대로 된 아파트로 해줘. 그래도 지금 엄마랑 아빠 대출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살 신혼집 구해줘도 펀듯한 아파트로 구해주지 빌라 같은 데로 구해주겠어? 빌라에서 사는 건 엄마, 아빠도 충분하니까 우리 아들은 좋은 데서 살아보자. 엄마랑 아빠는 우리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엄마, 며느리 듣는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엄마 약속 어기면 나 지희한테 채면 엄청 구겨지는 거 알지? 걱정 말래도 엄마가 너 평생 내 처한테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도록 기반 잘 다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랑 엄마가 너 해달라는 거 안 해준 적 있어? 시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남편과 시부모님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시댁은 부의원 집이 아니라 남편이 아들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으로 해주셨다는 것을요. 실태를 알고 나서는 너무 당황스럽긴 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근데 자기한테 여동생 한 명 있다고 하지 않았어? 동생은 같이 안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인사드리러 오면 동생도 볼 수 있나 싶었는데 안 보이네? 아, 내 동생 걔 나가서 산지 오래됐어. 뭐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을걸? 아, 그리고 걔는 나한테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서 내가 결혼한다고 해도 꼬투리만 잡으려고 해서 만나도 좋은 소린 못 들을 거야. 남편에게 여동생의 질문을 하자 시부모님들이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갔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 시부모님들의 표정을 보고 바로 입을 다물었는데 시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딸인 거 알고도 안 지우고 기껏 낳아줬더니 부모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 나가서 저렇게 바깥으로 나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딸녀는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게다. 당신 며느리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어찌됐든 얘도 누구 집의 딸 아니겠어요? 듣는 딸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집에서 평생 이런 소리 듣고 살았을 텐데 내가 왜 말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얘도 자기 부모들이 실컷 먹여주고 채워주고 키워줬는데 남의 집에 시집 오겠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딸년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제 앞에서 신우와 세상 모든 딸들에 대한 욕을 서슴지 않게 하는 시부를 보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시부가 있는 집에 시집을 와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아가씨를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아가씨가 어렸을 때 무슨 사고라도 쳐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가씨 큰 잘못한 것 같아 보이던데. 그게 아니라 아빠는 승주를 아빠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저러는 거야. 승주가 고3 때 대학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 엄청 싸웠거든. 그때부터 내 동생 삐뚤어져서 아버지랑 엄마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사는 거잖아. 대학을 왜 안 보내주신 거야? 자기는 대학원까지 나왔잖아. 그러면 아가씨 대학 정도는 보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몇 천이 되는데 승주 대학 보내줄 돈이 어딨어. 아버지가 가고 싶으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하고 집 나가서 저러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 며느리한테는 막대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켜보니 시부모님들은 남아선호 사상이 엄청 심하신 듯했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런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가 살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은 아들이니 내가 이득을 보면 이득을 받지 손해를 보진 않겠다 싶어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지희야, 오늘 저녁에 승주가 너 보러 집에 오겠다는데 갈 수 있지? 결혼식 날만 오겠다는 거 아버지가 뭐라고 했더니 오늘 너 보러 오겠다고 했대. 나 때문이면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또 아버님이랑 아가씨 싸우기만 한 거 아니야? 그런 거면 내가 아가씨한테 너무 미안해지는데? 걔는 욕먹어도 오빠 결혼하는데
어디 감히 얼굴 한 번 안 내밀고 결혼식에만 참석하려고 그래? 걔는 진짜 상도닥이 없는 애라니까? 아가씨는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니까. 당신이 아가씨 편 좀 들어줘. 어린 나이에 짐 당해서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솔직히 나도 걔랑 정없고 내 가족 같지도 않아서 딱히 편 들어주고 싶지는 않아. 괜히 저 때문에 시누이가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하며 시댁에 들렀는데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부는 시누이에게 보란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랑 언니 온 거 봤으면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 앞으로 쫓아 나가야지. 너넨 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상전이라도 돼 그럼? 오빠는 무슨 상전이라도 돼요? 아니면 뭐 장원급자라도 하고 왔대요? 제가 왜 달려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내가 너 그놈의 말버릇 고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어디 감히 아버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대꾸를 해? 제가 아버지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오빠처럼 아버지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아니면 사랑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고치고 자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오빠보다 성적 훨씬 좋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돼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시부와 시누이를 보며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제가 오면 안 될 곳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승준 너는 아버지한테 그만하고 와서 오빠랑 언니한테 인사나 해. 너 우리랑 싸우려고 이 집에 온 거니? 너 언니 얼굴 보려고 온 거잖아. 시누이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누이를 보며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지나쳤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누이에게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뵙게 된 것 같아요. 뵙게 됐네요. 반가워요 아가씨. 그리고 저 보러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언니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멍청한 우리 오빠 아내들 사람이라고 하니까 언니는 우리 오빠만큼이나 멍청한 사람일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날이 서 있는 시누이의 말에 시누이를 무시하고 거실로 들어갔던 남편이 되돌아와 시누이 면전에다 대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거친 모습을 처음 봤던 저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욕 그만하고 새언니 표정 좀 보지 그래? 언니 꽤나 충격받은 모습인 것 같은데 오빠 그동안 새언니 앞에서는 착한 척 가식 떨면서 살았나봐. 너 이딴 식으로 굴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내 결혼식에도 올 생각하지 마. 너 내 결혼 파탄 내고 싶어서 기어들어온 거냐? 오빠가 얼마나 멍청한 여자 만났는지 구경하려고 온 거야. 새언니 이게 오빠의 본 모습이에요. 언니도 오빠랑 우리 부모님들한테 저 같은 취급받고 살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도망치세요. 우리 아빠랑 엄마 그리고 오빠는 딸이라는 존재를 자기 발밑으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날은 시부모님들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3대1로 싸우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이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나오게 됐는데 남편이 어리 빠진 저를 달래줬습니다. 자기도 봤겠지만 승주 성격이 저렇게 더러워. 저러니까 아버지도 승주를 집에 못 보게 하는 거고 승주도 자기 성격 알아서 집 나가서 사는 거였어. 오늘 나까지 거기에 합세해서 못난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많이 놀랐지? 솔직히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아버님이 너무 심하시다고 느껴졌어. 아가씨 말대로 아버님 나한테도 저러실까봐 무서울 정도였다니까? 아버님 딸한테 왜 저렇게까지 막대하시는 거야? 우리 아빠는 딸바보라고 불릴 정도인데 아버님이랑 우리 아빠랑 너무 반대라. 솔직히 나 너무 무서워. 승주가 저래서 아빠가 싫어하는 거지. 자기처럼 온손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그래. 자기도 승주처럼 우리 아버지한테 말대꾸하고 대들지 않는 이상 안 그러실 거야. 저는 그 말이 시집가서 저는 시부모님들 앞에 절대 찍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시누이를 막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설마 저랑 시댁 식구들이 저렇게까지 부딪히는 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모르는 시댁 식구들만의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저는 큰 걱정은 접어두고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 집 명절 때마다 차례 지내니까 이번 설에 나도 가서 음식 준비해야 되지? 뭐 필요한 거 있나? 어머님한테 내가 먼저 전화해볼까? 안 그래도 어제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이번 차례 음식 승주랑 하면 된다고 당일 아침에 일찍만 오라고 하더라. 아가씨랑 준비하기로 했다고? 아가씨 설날에 집에 오기로 한 거야? 그동안 명절에도 안 왔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승주한테 적어도 명절에는 참석해야지 인간 대접해주겠다고 해서 오기로 했나봐. 그리고 우리 집에 여자가 둘인데 너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겠어? 우리는 엄마 말대로 당일 아침에 갔다가 그날 저녁에 일찍 오는 걸로 하자. 명절날 고생하지 않아도 돼서 몸이 편하긴 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시누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만큼은 제발 시댁 식구들이 제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길 바라며 시댁에 들렀는데 시댁 식구들은 숨 쉴 때마다 시누이를 무시하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승주, 네가 직접 차례상에 음식 올릴 생각하지 말고 오빠한테 전해줘. 어디 가면 이 여자가 조상님들 차례상에 직접 음식을 올려. 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조상님들은 자손들이 이렇게 차례상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꼭 밥상에 아들이 음식을 올려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차례상 앞에서 큰 소리 나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너는 차례 끝날 때까지 저 창고방에 들어가서 숨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시누이는 절대 아랑곳하지 않고 시부와 시모 그리고 남편에게 맞서 싸웠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눈치 보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제발 시누이가 없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시댁과 연을 끊었다던 시누이는 제가 결혼을 하고부터는 무슨 일인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제가 부탁드렸던 빵 사왔죠? 저 빵 기다린다고 못 빠지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평소보다 오래 걸렸네요. 아가씨가 부탁한 빵 많이 사왔으니까 많이 드세요. 하루는 시댁에 가기 전에 시누이가 부탁한 빵을 사들고 갔는데 제가 시누이에게 빵을 건네려고 하자 남편이 그 빵 봉지를 낚아채버렸습니다. 이거 내가 시킨 거였냐? 나는 아버지랑 엄마 가져다 드리려고 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뭔데 내 와이프한테 이런 잡심부름을 시켜. 여보돼서 난 괜찮아, 여기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오는 길에 있으니까 아가씨가 부탁한 거지. 그리고 아가씨도 먹고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드시라고 많이 사온 거야. 당신은 왜 얘가 시키는 대로 하고만 있어? 얘가 시킨 건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줄 서서 이깟빵 안 샀지. 난 또 아버지랑 엄마 드리려는 건 줄 알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렸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여보, 왜 그래? 오는 길이니까 부탁할 수도 있지. 그리고 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그래? 아가씨, 무한하게. 당신도 좀 적당히 해. 남편이 시누이에게 예민하게 구는 것에 저도 지쳤는지 시부모님들이 제 앞에 있다는 걸 까먹고 남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바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아가, 너 지금 우리 승민이한테 짜증낸 거니? 우리 승민이가 무슨 못할 소리라도 한 것도 아니고 왜 짜증을 내고 그래? 그리고 승민이 아버지랑 엄마인 내가 버젓이 이렇게 눈은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 겁도 없이 우리 아들한테 짜증을 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사람이랑 아가씨 싸울까봐 그런 거예요. 싸우든 말든 너는 조용히 빠지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지. 왜 남편한테 짜증을 내고 너는 내 남편 편을 들어야지. 왜 내 시누이의 편을 드는 거야? 승민이 말대로 승조, 얘가 너한테 심부름 시키는 게 가당키나 하는 일이니? 어디 감히 오빠 아내한테 빵을 사오라 말아이야? 어머님 빵 사오는 게 뭐라고 어머님까지 그러세요. 저도 생각이란 있어서 아니다 싶은 건 제 선에서 제가 잘라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가씨한테
빵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들 하세요. 세아가 내가 승조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 쳐도 승조는 너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 너도 앞으로 처신 잘해라. 너 때문에 괜히 우리 승민이 승조한테 무시당하는 일 없게 하란 말이야. 그 이후로도 제가 신우이 편을 종종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는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그러면 그럴수록 신우이에 대한 저의 동정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는 아이 신경 쓰느라 신우이를 신경 쓰지 못했는데 어느 날 신우이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 결혼하면 참석해서 자리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어머, 아가씨 결혼하는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인사시켜주세요. 부모님들끼리만 간단하게 상견례 할 거라서 언니랑 오빠한테 인사시켜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결혼식 날 얼굴 보는 걸로 해주세요. 신우이의 말에 제가 무안해하던 찰나 시모가 입을 여셨습니다. 또 저 때문에 신우이에게 뭐라고 하는 걸까봐 긴장을 했는데 시모는 바로 돈 이야기부터 꺼내셨습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말든 우리는 내 결혼에 돈 한 푼도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모아달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부모니까 결혼식은 당연히 참석은 하겠지만 돈은 못 보태준다. 그리고 내 결혼도 남자가 영시원찬으로 오면 반대할 생각이니까 우리가 허락하기 전까지 결혼 준비는 하지 말거라. 엄마랑 아빠한테 도움받을 생각 없고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할 거니까 엄마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결혼을 반대한다 만다야? 너 우리가 내 결혼식 안 갔으면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 내가 불쌍해서 결혼식은 참석해 주려고 해도 너 하는 꼬락서니 보면 참석하기도 싫구나. 시모의 말에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모도 시모지만 신우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도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일부러 일을 꼭 더 크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저라도 말려야겠다 했는데 신우이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랑 결혼할 남자 대학병원 원장 아들이야. 내 신우이 될 사람도 의사고 그 사람 외과 자체가 의사 집안이야. 이 정도면 엄마도 내 결혼 반대 못할 텐데? 반대할 거야? 아가씨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 아가씨 남자 진짜 제대로 만났네요. 의사 집안이면 아가씨가 만나고 있으신 분도 의사인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친할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가업 이어가고 있어요. 친할아버지도 우리 지역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세요. 어쨌든 엄마랑 아빠는 그냥 자리만 지켜주는 걸로 결혼식에만 참석해주세요. 신우이가 시모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기 때문이었죠. 신우이가 그런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하자 그때부터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다음 주에 승주 상견례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있는 명품 가방 중에서 제일 비싼 가방 나 좀 빌려다오. 아무리 그래도 부자 사돈 맞는데 구질구질하게 하고 갈 순 없잖니? 제가 내일 집으로 가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나저나 어머님 입고 가실 옷은 있으세요? 저희 상견례 때 입었던 옷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입고 가세요. 예, 승준의 시댁이 너희 집이랑 똑같니? 어떻게 너희 상견례 때 입은 그 싸구려 옷을 승주 상견례에 입겠어? 안 그래도 오늘 백화점 가서 비싼 옷 사왔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 상견례 가기 전에 미용실 가서 머리랑 화장까지 받기로 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내일 제가 가방만 가져다 드리면 준비는 끝나시는 거네요? 어머님 아가씨 결혼에 관심 안 가지실 거라고 하시더니 엄청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저의 말에 시모는 찔리는 게 있는지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신우이는 대단한 집에 시집을 간 것만큼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는데 신우이에게 절대 돈을 보태주지 못한다고 하셨던 시부모님들은
어떻게 빚을 내셔서 시누이를 의사 집안에 시집을 보내셨습니다. 오빠, 나 신혼여행 다녀오기 전에 내가 살던 자취방 정리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결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취방 정리를 못했는데 주인 집에서 일주일 안으로 빼달라고 하시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신혼여행 잘 다녀와. 나랑 엄마가 같이 내 자취방 깨끗하게 치워놓을게.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시킬 건 없어? 미안한데 나 신혼여행 도착하기 전에 우리 신혼집 청소 좀 해줄 수 있을까? 2주 넘게 해외 다녀왔는데 집에 먼지투성이면 짜증날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것까지만 좀 부탁할게.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당연히 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또 뭐 시킬 거 생각나면 거기서라도 틈틈이 연락해서 오빠 시켜 오빠가 다 해줄게. 시누이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서 변한 건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들보다 시누이를 더 무시하던 남편은 시누이가 결혼을 하자마자 자진해서 시누이의 시종처럼 굴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이 한심해 보이고 그런 남편을 이용하는 시누이가 얄미웠지만 그래도 시누이는 저에게만큼은 잘해줬습니다. 새언니, 제가 오빠한테 시킨 거지 언니한테 시킨 건 절대 아니니까 언니가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오빠랑 엄마가 하게 내버려 두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니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저 이번에 프랑스랑 이탈리아 들리니까 언니 갖고 싶은 걸로 하나 말해줘봐요. 아가씨, 저는 뭐든 좋으니까 아무거나 사다 주시고 아가씨는 재밌게만 놀다 오세요. 거기까지 가서 선물 같은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우리 새언니는 이렇게 착하다니까? 우리 오빠는 무슨 복이 있어서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벌써 무슨 가방 사와라, 무슨 화장품 사와라 난리도 아닌데 엄마가 언니한테 좀 배워야겠네요. 시댁 식구들이 시누이에게 잡혀 사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시누이가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고 매일 전쟁처럼 싸우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저는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한쪽에서 지고 들어가니 시댁에도 결국 평화가 찾아오긴 왔는데 갑자기 저에게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회사 가야지. 왜 아직도 자고 있어? 어제 알람 안 맞추고 잔 거야? 당신 지금 안 일어나면 늦을 텐데? 얼른 일어나. 나 오늘부터 회사 출근 안 하니까 오랜만에 늦잠 좀 자게 깨우지 마. 이따가 내가 알아서 일어날게. 회사를 그만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부터 해. 회사를 그만뒀다는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 나 놀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오늘 연차 쓴 거야? 방금 나한테 했던 말이 무슨 말인데? 나 진짜 지금 심장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 회사 그만둔 거 맞아. 나 사업 시작하려고 저번 달까지만 일하기로 하고 사직서 제출했어. 더 자세한 건 내가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가만히 좀 내버려둬.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 지금 내 뱃속에 당신 둘째 들어있는 거 몰라서 그래? 당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일을 그만두냐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던 시기에 제 뱃속에는 12주가 된 둘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퇴사 소식이 더욱더 절망적이었죠. 걱정하지 마. 나 사업할 생각으로 그만둔 거고 바로 회사 차릴 거니까 당신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돼.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누가 당신 보고 사업하라고 옆에서 꼬대겨서 생전 사업 생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나한테 좋은 아이템이 떠올라서 해보려는 거야. 절대 망할 일 없는 아이템이니까 걱정하지 마. 사업 자금도 내가 다 준비해놨어. 사업 자금은 또 어디서 났는데? 당신이 돈이 어딨다고 사업 자금이 있어? 나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나 몰래 빚이라도 줬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애한테 신경 쓰고 집안 살림이나 잘해. 설마 내가 계획도 없이 일을 그만뒀겠어?
그리고 사업하려는 것도 전문가한테 다 자문받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남편은 일본 주류 유통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술을 좋아해서 처음엔 사업이 잘 되는 듯해 보였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을 때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치솟던 매출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어떻게든 1년까지 버티던 남편은 결국 일본 불매운동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당신 이제 어떡할 거야? 애도 둘인데 앞으로 뭐 해서 벌어먹고 살 거냐고?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없어서 아버님한테 손 벌려야 되는데 당신 앞으로 계획은 있어? 당신은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번 달 생활비를 아버지한테 빌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 진짜 돈 없어? 아니면 일부러나 죄책감 느끼게 하려고 없다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돈이 어딨어? 당신 사업 힘들어서 몇 달 동안 월급 안 가져온 거 벌써 잊은 거야? 모아둔 돈도 다 써서 나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엄마 집에 있다가 왔는데 무슨 나한테 관리를 못했다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아버지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지. 어차피 아버지랑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일자리는 내가 알아보도록 할게.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에 실패한 남편은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면서 몇 달을 실직자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시부모님들의 눈치를 보며 시부모님들에게 생활비를 구걸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요란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승주가 밥 먹으러 온다고 하니까 당신 저녁 준비 좀 해. 대충 하지 말고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 느낌으로 저녁 준비 좀 해줘. 그냥 대충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 아니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무슨 진수성찬 느낌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밥을 차리라는 거야.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도 온다고 그래. 아가씨 오는 거라며. 승주가 대단한 사람 아니면 뭔데. 승주가 대접받는 느낌 나도록 잘 좀 준비해줘.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일 생길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저러는 건지는 몰라도 남편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남편이 시키는 대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방문한 시누이는 정말 대접이라도 받으려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언니 제가 아귀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아귀찜을 준비하셨어요? 이거 사온 거 아니고 언니가 직접 만든 거 맞아요? 맛이 너무 좋은데요? 인터넷에 나오는 레시피 보고 처음 만들어봤는데 아가씨 입맛에 맞으시다니까 다행이네요. 다른 건 어때요? 아가씨 돼지고기 안 좋아한다고 해서 소갈비찜으로 준비했는데 고기 괜찮죠? 언니 고기 싼 거 썼죠? 소스 맛은 좋은데 육질이 너무 별로네요. 그래도 오늘 제가 오빠 집에 처음 오는 건데 돈 아끼지 말고 좀 쓰지 그러셨어요. 시누이 몰래 저의 옆구리를 찌르는 남편 때문에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시누이의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시누이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빠 요즘 일자리 구하는 거 많이 힘들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오빠 일자리 구해줘 볼까? 승주야 안 그래도 오늘 그것 때문에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했어.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조건 맞는 곳이 잘 없더라고. 오빠는 능력에 비해 눈이 높아 스타일이야. 오빠가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해도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대단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런데 나도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가 셋이다 보니까 눈을 높일 수밖에 없더라고. 승준이가 오빠 일자리 좀 구해다 주면 안 될까? 남편이 시누이에게 대접을 했던 목적은 바로 일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에게 고개를 숙이고 일자리 구걸을 하자 시누이는 재밌다는 듯 그런 남편의 모습을 즐겼습니다. 일자리? 내가 오빠 일자리 구해줄 수 있을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은 대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네. 우리 남편한테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지만
오빠가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어. 어떤 일자리가 됐든 일단 구해낸 척. 승주야, 그래도 가족 좋은 게 뭐냐? 오빠가 그동안 너한테 못나게 굴었던 거 잊고 오빠 좀 잘 봐주면 안 될까? 오죽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평생 나 무시하던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부탁할 줄이야. 오빠가 자존심 낮추는 모습 보니까 안타까워서라도 일자리 구해주고 싶긴 하다. 일단 남편한테 내가 잘 말해볼게. 근데 오빠, 내가 오빠 부탁드려준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건 절대 잊지 마. 남편은 신우이의 도움으로 심해부 아버지의 병원에 취직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신우이의 전용 시종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동안 딸이라고 시댁에서 받았던 서름을 풀기 시작하는 듯해 보였죠. 여보,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야? 아직 출근 시간 멀었는데 더 자지 그래. 승주 출근시켜줘야 돼서 지금 나가야지. 나도 늦지 않게 출근할 수 있어서 그래. 당신은 더 자. 아가씨를 출근시켜주러 간다고? 당신이 왜 오늘? 아가씨 무슨 일 있대? 승주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지. 자기 애 낳기 전까지 출퇴근 나보고 시켜달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당신 화내지 마, 알겠지? 하다 임신한 신우이의 출퇴근까지 시켜주는 남편을 보고 속에 천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로 신우이에게 뭐라고 하려는 찰나 신우이는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승주 유산해서 오늘 병원 다녀왔다고 하는데 당신이 승주 집 들어가서 승주 좀 봐주면 안 될까? 당신이 일주일 정도만 승주 좀 봐줘. 내가 어떻게 아가씨 집에 들어가서 아가씨를 봐준다는 거야? 심해부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어머님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엄마 지금 아버지랑 여행 가셔서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줘. 내가 해주는 것보다 당신이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승주 좀 봐줘. 제발 부탁할게. 결국 저는 신우이 집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식모살이를 하며 지내다 왔는데 신우이는 유산을 하고 난 이후부터 더 예민해져서는 시댁을 향한 횡포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여보,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해보니까 어머님 지금 아가씨 집에서 지내고 있다던데 어머님 저렇게 둬도 괜찮을까? 아가씨 돈 가지고 너무 가족들을 부려먹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근데 나 오늘 당신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날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고백했는데 저는 남편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선 뭐래? 치료는 할 수 있고 살 수 있대? 당신 죽으면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떻게? 걱정하지 마. 신장 이식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 병원 가서 검사 좀 해줄 수 있어? 지금 내가 신장 이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아버지랑 엄마는 오래전부터 먹고 있던 약이 많고 승주는 절대 안 해줄 거고 나한텐 당신뿐이야. 왜 당연한 소리를 해. 내일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볼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무조건 해줄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남편은 신장 이식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제 신장을 이식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식이 가능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가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엄청 심한 시기라 보호자는 딱 한 명만 올 수 있어서 저는 수술 전날까지 다른 건물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 겨우 얼굴 본 시댁 식구는 잠깐 제 얼굴을 보러 온 15분이었죠. 어머님, 애들 아빠는 어때요? 상태 더 심각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승민이는 잘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곧 의사 선생님 회진 온다고 하던데 그것만 보고 나는 돌아갈 테니 애미 너는 오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일찍 자야 한다. 저는 수술 전날 담당 의사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무리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며 그동안 건강하게 몸 관리를 잘해와서 다행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신장 공여자를 봤지만 신이애한테는 정말 처음이네요. 지금 우리 병원에 신이애한테 신장 이식해주는 사람 있다고 소문이 나서 공여자분 칭찬이 자자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시모는 의사 선생님의 입을 틀어막았고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 선생님을 내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모를 말렸습니다. 선생님, 신이애한테 신장 이식이라뇨? 저는 제 남편한테 신장 이식하는 걸로 알고 온 건데 아닌가요? 제가 이식해주는 환자 이름이 차승민이 아니라 차승주인가요? 네. 그 차승주 씨가 선지혜 씨 신장 이식 받기로 한 건데 설마 공여자분은 모르고 계셨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저도 자세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제 신장이 남편이 아닌 신호에게 간다는 말에 저는 환자복을 벗지도 않고 바로 짐을 싸들고 병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병원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 가려낸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여보, 당신 이러면 우리 승주 죽어.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 승주 좀 살려줘. 내가 왜 내 목숨 걸고 당신 동생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당신이 죽는 줄 알고 내 새끼들 때문에 신장 이식해주는 거였지. 당신 동생이 아픈 거였으면 나 당연히 안 해줬어. 난 내 새끼 두고 내 신장 남한테 못 줘. 뒤이어 쫓아온 신호는 남편과 함께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고 불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신장 이식 안 해주면 우리 승주 죽는다. 아니, 승주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죽는단 말이다. 여보, 우리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우리 승주 살려줘야 돼. 제발 당신 신장 우리 승주한테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문득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는 저를 붙잡는 두 사람을 뿌리치고 바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저희 친정집까지 쫓아왔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길래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 절대로 아가씨한테 신장 이식 못 해줘. 지금이라도 당장 다른 고여자 찾든지 해. 그리고 왜 내가 해줘야 돼? 당신도 있고 심의 본인도 있는데 왜 내가 해줘야 되냐고. 나랑 김서방은 남자고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몸에 함부로 칼 대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애 낳을 때 이미 2번이나 몸에 칼 댔으니까 한 번쯤 더 그래도 상관없다고 해서 당신이 하기로 한 거였어.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희 엄마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울어도 제가 울어야 되는데 되려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맞으며 눈물을 흘렸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업할 때 사업자금 대준 것도 승주고 그때 생긴 빚 갚아준 것도 승주야. 거기다가 나 일자리까지 구해준 게 승주라서 내가 이렇게라도 승주한테 그 빚 갚아야 돼. 그럼 앞으로 나 승주한테 도움 못 받고 살 거야. 안 받으면 되잖아. 더 이상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 당신은 당신 와이프 신장까지 팔아가면서 도움받고 싶어. 어떻게 안 받아? 승주한테 도움을 받아야 그나마 먹고 사는데 어떻게 안 받냐고? 그리고 승주가 나보고 오빠가 못하면 세영이 거라도 가져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줘. 시댁 전체가 저를 속이고 짜고 쳐서 제가 신우이에게 신장 이식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는데 거기서 가장 큰 힘을 쓴 건 바로 신우이의 시댁이었습니다. 이식도 함부로 못해주는 게 요즘 세상이었지만 병원장 며느리라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돼버렸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신우이 시부병원을 고소했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생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심해부가 처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거액의 돈을 들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고소하신 거 취하해 주시고 경찰에서 조사드리거든. 신우이가 얄미워서 거짓말 친 거라고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뒤처리는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돈 필요 없고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정말 거절하실 거예요? 이 돈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고소 취하하시고 우리 승주한테 신장 이식까지 해주세요. 우리 승주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 알면 이럴 시간에 그쪽이 이식해주시면 되잖아요. 오늘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신 것까지 경찰 조사 때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 주세요. 그 이후 시부모님들도 저를 찾아와 이식을 해달라고 생떼를 부렸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우이의 시부는 병원에서 잘리게 됐고 병원 전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남편이 절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와버렸습니다. 그 이후 친정 부모님께 전해들은 소식으로는 신우이는 결국 심해부에게 신장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고 신우이는 건강을 되찾자마자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신우이의 시종처럼 살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보기 좋게 신우이에게 팽당하고 만 것이었죠. 그러든 말든 이제 저는 저의 새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서 시댁 식구들은 지워버릴 생각입니다. 물론 제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기 부모들을 닮아서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하니 남편을 일단 믿어볼 생각입니다. 이혼 후 새 출발을 하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나 싶긴 하네요. 하지만 아직 저는 젊으니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마터면 신장도 뺏길 뻔했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요? 힘을 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